네, 토트넘 허스퍼와 챔피언십 팀 프레스턴 간의 FA컵 4라운드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이 대파하면서 5라운드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사실 지금 4라운드부터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주요 팀들이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버풀이 있죠. 네, 그래서 토트넘의 경우는 FA컵에서 좋은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자, 이 경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점은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는 것, 그리고 임대생 단주마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두 포인트에서 우리가 작전판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왔습니다. 사실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땐 페리시치, 손흥민이 같이 뛰니까 또 세세뇽도 뛰니까 손흥민이 톱이고 페리시치가 왼쪽 윙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 경기를 보면 페리시치가 톱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 왼쪽 윙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는 굉장히 넓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세뇽이 전진하지 않았을 때 왼쪽 넓은 공간으로 빠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 미드필더들의 사이 공간, 이 중앙이나 아니면 오른쪽까지 빠져주는 모습들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쿨루셉스키가 폭을 벌리고 있고 상대가 이렇게 따라 나왔을 때 도어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당기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의 사이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이 아닌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중앙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다른 경기들보다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를 꼽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역시 한 경기에서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작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날 유독 토트넘이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벌리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잘 맞춰졌습니다. 일단 최전방의 페리시치가 상대 센터백 한 명을 끌어당기거나 잡아두는 역할을 했고요. 중요한 건 탕강가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측면 쪽에 가담이 됐을 때 순간 폭을 벌리는 쿨루셉스키, 안쪽으로 들어오는 도허티, 이를 바탕으로 토트넘이 상대보다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쿨루셉스키 한 명에게 윙백이 따라가고 센터백이 따라갈 때 그 사이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도어티와 함께 주위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한 명의 여분의 자원, 좀 더 자유로워지는 자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탕강가 선수까지 상황에 따라 오버래핑을 하거나 공격 가담을 하면서 중앙 미드필더를 끌어당기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쿨루셉스키에게 한 명이 따라가고 도어티 선수도 스토퍼를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오른쪽 혹은 중앙 사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가 잡히게 되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의 어시스트는 공격 가담을 했던 탕강가의 패스로부터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거의 골의 0.8골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탕강가의 공격 가담을 통해서 이러한 수적 우위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손흥민이 꼭 왼쪽이 아닌 중앙과 오른쪽까지 파고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의 경기는 유독 토트넘이 이러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잘 갖춰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연계의 패턴이 잘 맞춰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과 오른쪽이 아닌 이렇게 왼쪽 넓은 공간으로 빠지는 일도 많았다는 점인데요. 물론 이날 이 왼쪽 윙백에 있는 세세뇽 선수가 사실 잘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되게 실수도 많았고 아직 왼쪽 윙백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페리시치와 세세뇽의 차이는 페리시치가 이제 주로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먼저 이렇게 넓은 공간, 높고 넓은 공간을 선점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측면 공간은 오로지 페리시치의 몫이고 손흥민 선수가 넓게 빠지면 페리시치와 겹치기 때문에 왼쪽 측면으로 나가는 어떤 움직임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페리시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서 이 뒤쪽에서 볼을 받아주거나 수비적인 커버를 해야 되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페리시치보다 뒤에 남아있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죠. 근데 세세뇽의 경우는 기본 위치가 페리시치만큼 올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왼쪽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넓게 근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서 볼음반을 직접 해나가는 경우들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날 세세뇽 선수의 활약이 크게 좋지 않았던 점을 생각했을 때 왼쪽 넓은 공간도 유리하게 활용했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분명 토트넘의 왼쪽 공격에도 요긴한 포인트가 됐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 하나만으로 페리시치가 윙백이 아닌 것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 넓은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이 아예 없었을까?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영향은 좀 있지 않았을까도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넓은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공격이 좀 더 잘 풀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움직임을 떠나서 유독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기는 했습니다. 터치도 굉장히 잘 됐고 다른 때보다 볼을 잡고 앞으로 돌아설 때의 턴이 굉장히 빠르고 유리하게 먹혔어요.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넓게 움직여주면서 발생시켜준 효과 중 하나는 터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는 건데, 볼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넓게 움직여주니까 그만큼 터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날 경기는 그 터치를 가져갈 때의 정확도와 드리블이 유독 다른 때보다 잘 됐다. 축구 선수들이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발에 볼이 붙어 다닌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딱 그런 날이 이번 프레스턴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경우는 5백을 섰을 때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을 더 좁혀서 손흥민 선수가 때릴 수 있는 중거리 슛의 존을 일찍이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있을 땐 스토퍼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골대 쪽으로 못 돌아서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할 때는 또 중앙 미드필더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앞을 못 돌아서게 만든다든지, 프레스턴도 나름 그런 수비를 하려고는 했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측면 연계 시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쉽게 따라 나가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선수들 간의 간격이 오히려 프레스턴을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할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났던 팀들보다는 견제가 확실히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덕분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활약이 편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의의가 있는 건 사실 챔피언십 프레스턴보다도 지금 리그1 3부 리그에 있는 포츠머스의 전력이 아무래도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포츠머스전 때까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나름 포츠머스전과 다르게 좀 더 개인의 좋은 활약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아스날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경기를 거듭할수록 안면 부상의 부담도 사라지고 마스크가 가져다 줬던 어떤 시야에 대한 제약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이 아닌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나온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지속되려면 역시 관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이날 경기 직접적으로 페리시치가 윙백이 아니었던 것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에게 크게 작용했을지는 이후 경기들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다시 케인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이 됐을 때 왼쪽 윙백은 세스뇽이 아닌 페리시치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이번 FA컵에서 세스뇽 선수의 활약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면 페리시치가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을 선점할 때 과연 그때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 혹은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움직임에 제약이 걸릴 것인지, 이걸 이제 리그 경기 때 살피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견제는 조금 더 프레스턴보다는 빡세거나 셀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봤기 때문에 이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날카롭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웬만한 중거리 슛 가능 구역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제 거의 다 집중해서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집중 견제 대상이라는 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역시 축구도 심리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 앞으로 얼마나 잘 이어질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역시 약간의 팬심을 담아서 이번에 한껏 자신감을 끌어올렸으니까 이 좋은 흐름이 그대로 쭉 이어지길 해서 손흥민 선수의 후반기가 조금 더 전반기보다는 화려하게 불타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짧게 출전했던 단주마 선수의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주마 선수가 교체 투입된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실 이 선수가 윙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선수예요. 지금 브라이언 힐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윙 자리까지도, 특히 이제 오른쪽 윙까지도 어쩌면 단주마 선수가 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이날 경기는 톱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전방 자리에서 단주마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 많은 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투입 직후에 이제 첫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왜 나한테 패스 안 주냐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압박을 할 때는 빨리 올라오라고 되게 적극적인 제스처를 좀 취해줬거든요. 어쩌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팬분들은 좀 만족감을 표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이 단주마 선수가 굉장히 넓게 내려와 주면서 볼을 넘겨받았을 때 본인의 어떤 드리블,
흔히 얘기하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의 플레이, 온더볼 상황이라고 하죠. 거기서의 특유의 센스를 바탕으로 넓게 연계해주는 부분에서 동료들을 활용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들이 자주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짧은 인상이었지만 단주마의 이러한 적극적인 플레이, 또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들은 분명 토트넘한테도 앞으로의 플러스 요인을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단주마 선수가 비아레알에서 뛸 때 보면 톱 자리에서는 주로 내려와주거나 넓게 움직이면서 간결한 연계를 통해서 동료들을 좀 지원하고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았고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톱으로 나왔을 때는 주로 많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단주마 선수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윙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이 될 텐데, 윙으로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측면을 넓게 벌려서 상대 측면 자원들과 1대1을 펼치는 장면들을 보통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단주마 선수가 중앙에서는 주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면서 본인의 어떤 그 센스, 온더볼 상황에서의 기질을 통해서 볼 간수와 연계에 좀 주력하는 플레이를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측면에 단주마 선수가 기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측면에서 중앙으로 좀 들어오는 패턴이 많겠지만 주로 상대 측면 자원과의 1대1 돌파를 즐겨하면서 본인의 드리블 기술을 개인 돌파로 만드는, 그러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침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측면에서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단점이라면 비아레알에서는 유독 이렇게 수비가 일자라인을 형성했을 때 침투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오프사이드 스텝이 걸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또 어떻게 적응을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지거나 혹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올 때 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참 센스가 좋은 선수인데 이상하게 침투를 가져갈 때 움직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오프사이드에 좀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비아레알에서의 조금 미숙했던 부분을 앞으로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도 우리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이 프레스턴을 상대로 대파한 경기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단주마 선수의 첫인상에 대해서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 한 경기만으로 모든 것에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단주마가 첫인상 때 보여준 것처럼 리그에서도 쏠쏠하게 활약해줄 것이다. 모든 것을 단언하기는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줘야 토트넘도 그리고 이 두 선수도 계속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